잘 외운 거 맞지? 어허, 그렇구만. 자, 이제 앞 사람한테 전달해 주시고, 혹시 책 안 가져와서 프린트 필요한 사람 있나? 자, 다시 단어 시험 통과율이 처참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보자. 우리 태환 씨가 레전드구만. 괜찮네. 자, 일단 알겠습니다. 자, 우리 7번부터 문제 좀 볼 거고요. 일단 목표는 20번까지 가는 건데 갈 수 있을진 모르겠고, 중간에 몇 문제는 좀 버릴 수도 있습니다. 너무 어렵거나 우리가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들은. 일단 7번 264페이지에 7번 문제부터 한번 같이 해결을 해보죠. 채점도 돼 있죠? 자, 주어진 문장 넘어가서 첫 번째 문장부터 읽어보면, 얘는 사실 어떤 글이냐면 문제를 푸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근데 글의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된다? 약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그런 글이었거든, 이게. 자, 일단 접근을 좀 해봅시다. 자, 요 deposit, 요거는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서 얘기하는 광산, 즉 광물이 집적된 곳이라고 합니다. 광물이 뭔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많이 모여있는, 밀집되어 있는 곳을 얘기하는 것 같아. 자, 이 친구들은 어떠한 업무를 나타낸다. 근데 이게 어떤 일이라면 that nature does for us. 그러니까 집적된 곳이라는 거는 자연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업무를 해줬다라고 해석이 된대요. 예컨대 지구의 이 지표면은 contains an average of 55 ppm of copper. 자, 55 ppm. ppm은 뭐 parts per million 이란 단위인데요. 그거 알 필요는 없고요. 어쨌든 55 ppm 평균적으로 요 정도를 가진대. 자, 근데 whereas copper ore deposit. 자, 이 친구들은 must contain about 5,000. 5,000 ppm 정도가 된대요. 그럼 여기서 얘기했던 집적이라는 게 55로 이렇게 균일되게 퍼져 있던 게 자연스럽게 5,000까지 모여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우리가 채굴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Before we can mine them. 자, 우리가 그리고 5,000 ppm 정도는 돼야 이거를 꺼낼 수 있다, 채굴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므로 지질학적 과정은요, need to concentrate the average copper content of the crust by about 100 times. 거의 100배 정도 끌어올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 더스가 제대로 활용이 된지를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구리를 채굴하기 전에 적어도 5,000 ppm 정도는 돼야 된대. 근데 자연 상태에 있는 구리의 농도가 55 ppm이래요. 그러니까 자연이 우리가 채굴하기 이전에 약 100배 정도로 이 구리를 농축화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저기 말하는 100 times는 자연의 과정, 이거 자연이 하는 일이었던 거야.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자연이 알아서 55 ppm에 불과했던 거를 5,000 ppm까지 끌어올려줘서 우리가 채굴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자, we then use industrial processes.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어떤 산업적인 과정을 사용합니다.
이 copper ore 이 친구를 pure copper metal, 자 완전한 이 순수한 금속으로 만들기 위해서, 순수한 구리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산업적인 과정을 사용하고요. 그 산업적 과정이 이게 200% 증가래요. 자, 얘는 이제 되게 상식적인 얘기다. 여기서 5000ppm이라는 숫자를 제시했는데 저거는 이제 우리가 뭔지 전혀 이해가 안 돼. 근데 옆에 퍼센트로 돼 있잖아. 이게 0.5%래요.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건 pure copper metal이니까 이거는 100% 순도 구리를 얘기하는 거겠지. 0.5에서 100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게 뭐예요? 이게 200이야. 이거는 인간이 한 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자연 상태에 일반적으로 흩어져 있는 구리가 0.5의 100분의 1인 거예요. 이 정도 농도인 거야. 흩어져 있는 게. 자연이 어떻게든 이거를 5000ppm 정도까지만 끌어올려주면 우리가 이걸 채굴할 수 있어. 채굴해서 이 0.5%에 불과한 걸 100% pure, 순수한 이런 구리로 만드는 건 이거는 인간의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문장에서 자연이 우리를 위해 해주는 일이다라는 게 이해가 되죠. 우리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자연이 우리를 도와주는 거잖아. 양자의 협업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구리의 채굴은 자연과 인간의 협업이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we are likely to have larger deposits of mineral commodities that we use in large amounts. 자, 그러므로 우리가 많은 양을 사용하는 이런 미네랄 성분들을 더 많이 가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끊어져 있죠. 주어진 문장이랑 전혀 연결이 앞문장이랑 전혀 연결이 안 되고 있지. 자, 위에 가보면요. 자, 아주 다행스럽게도 elements and materials that we use in large amount. 우리가 많은 양으로 사용하는 이런 물질들은 need less natural concentration. 자연 밀도가 낮아도 된대. 뭐보다 우리가 적게 쓰는 것보다. 아, 그러니까 이런 거네. 구리는 사실 우리가 많이 쓰는 광물이 아니었던 거야. 구리는 자연이 100배 정도나 키워놔서 0.5까지 끌어올려야 우리가 이걸 채굴할 수 있었어요. 반면에 우리가 훨씬 더 많이 쓰는 예컨대 뭐 석유 이런 거 있지. 석유 같은 거는 자연이 이렇게까지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냥 갖다 채굴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많이 쓰는 광물일수록, 많이 쓰는 물질일수록 자연이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것에 부담이 적다. 이 정도까지 자연이 열일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그냥 뽑았으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서 그러므로 우리가 많이 쓰는 광물들을 훨씬 더 많은 양으로 채굴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구리는 함부로 우리가 채굴할 수 없어. 5000ppm이라는 숫자가 맞춰져야 우리가 이걸 꺼낼 수 있다고. 석유 같은 거 그냥 뚫어가지고 나오면 그냥 되는 거거든, 이거는. 자연이 뭔가를 컨센트레이트 시켜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럼 지구상에 널려있는 이 석유를 우리는 구리에 비해서 훨씬 쉽게 채굴할 수 있겠지. 많은 양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4번이 단절이었고요. 뭐 보다시피 글은 사실 이 더스가 전혀 앞뒤로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푸는 건 어렵진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글의 내용이 조금 어려워서 접근이 쉽진 않았던 글이라 할 수 있겠죠. 자, 8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parks take the shape demanded by cultural concerns of their time. 해석돼요, 이거? 어려운 단어 없는데 해석 안 된다? 공원은 형태를 띈다. 요구되는 그들의 문화적 고민에 의해서 그들의 시간에. 대충 무슨 말이야? 문화적 영향을 받는다. 이런 얘기겠지? 사람들의 생각에 대한 영향을 받는다. Once parks are in place, 일단 공원이 만들어지면 They are no inert stage. 그들은 비활성화된 단계가 아니다. 그들의 목적과 의미는 만들어지고 다시 만들어진다. 계획자들과 공원 사용자들에 의해서. 뭔 소리야 이게? 이해가 안 돼. Moments of park creation are particularly telling, however. 왜냐하면 for they reveal and actualize. 그들이 드러내고 실현화하기 때문이다. 아이디어를 자연과 이 도시 사회와 자연 간의 관계에 관련된 생각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대충은 이런 말인 것 같아. 공원이랑
도시 사이에 어떤 연관 관계가 있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게 그 공원에 투영돼 있다 뭐 이 정도 얘기까지인 건 알 수 있겠는데 어려운 단어가 하나도 없지만 이게 도저히 해석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이런 문장들이 있어. 근데 그러면 1번을 답으로 아니 그건 아니겠지. 1번이 답인 경우는 없었잖아. 그러니까 1번이 일단 맞다고 전제를 해보자고. 이 현실적인 풀이법이잖아. 일단 이건 괜찮다고 해보자. Indeed, what distinguishes a park from the broader category of public space? 명사절이죠. 공원을 더 넓은 범주의 공공장소와 구분하는 것은 is the representation of nature, 자연의 표현이다. The parks are meant to embody. 아, 얘는 이제 해석이 된다? 이제 해석된다. 자, 공원이 공공시설이죠. 근데 공원이 다른 공공시설과의 차이가 뭐야? 공원은 자연을 묘사한다. 이거네. 위에 이건 사실 솔직히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괜찮아. 근데 적어도 공원은 자연과 관련이 있다. 2번 Public spaces include parks, concrete plazas, sidewalks, and even indoor atriums. Public space 관련된 얘기네요. 그냥 public space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 3번 Parks typically have trees, grass, and other plants as their central features. 그리고 공원만이 이 모든 예시 중에 공원만이 나무나 잔디 등등을 가진다. 이거 뭐 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물관도 공공시설이잖아. 근데 박물관 안에 나무가 있진 않죠. 그렇지? 여러분 다니는 학교도 공공시설, 물론 학교에 나무가 있지만 그게 이제 학교의 주된 그런 구성 요소는 아니잖아. 이런 얘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자, 4번. When entering city park. 자, 이 도시 공원에 들어갈 때 사람들은 종종 a sharp separation, 명확한 구분을 상상한다. 거리, 자동차, 그리고 건물로부터. 자, 지금 보면 1, 2, 3번은 완전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4번은 똑같은 얘기는 아니지만 함부로 뭔가 끊어졌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해요. 어쨌든 도시와 공원에 관한 얘기잖아. 공원만이 다른 도시 시설에 비해서 이러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딱 공원에 들어가는 순간 뭔가 달라짐을 느낀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특별히 단절의 근거까지는 안 보입니다. 다음 문장. What's behind this idea? 이 생각 뒤에 있는 게, 그럼 이 생각이 뭐죠? 사람들이 명확한 단절을 느낀다는 거? 사람들이 명확한 구분을 상상한다는 게 이 생각일까? 뭐 될 수도 있겠지. 그냥 해보자고. It's not only landscape architect desire to design aesthetically suggestive park spaces. not only니까 얘는 중요하지 않고요. 여기가 중요하겠죠. But a much longer history of Western thought. 자, 어떤 굉장히 오래된 서구 생각이래요. 어떤 생각이냐면 that envisions cities and nature as antithetical. 여기 antithetical 단어 나와 있지. 대조적이라는 뜻이죠. 이 아이디어 뒤에 있는 게 굉장히 오래된 서구의 생각이래. 근데 그게 뭐야? 도시와 공원은 대조관계에 있다는 생각이래요. 이건 이제 해석을 해보는 거야. 이 아이디어 뒤에 있는 게 굉장히 오래된 서구 사회의 생각이야. 공원과 도시는 대조관계에 있다는 게. 그러면 공원과 도시가 대조관계에 있다는 게 사람들이 명확한 구분을 느끼는 생각에 대한 뒤에 있는 생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 사실 잘 모르겠어. 명확하게 관계가 잘 보이지 않아요. 괜찮아. 위에 가면 되지. There's a reason for that. 자, 이유가 있다. 전통적으로 공원 설계자들은 어떠한 감정을 만들어내려고 했어요. 큰 나무와 그다음에 돌 벽을 쌓고 다른 파티션을 구성함으로써 그러한 감정을 만들어내려고 했대. 그러한 감정이 여기 있었죠. Sharp separation. 적어도 얘가 나온 다음에 그러한 감정이 나올 수 있겠지. 그래서 5번에 집어넣으시면 돼요. 이거는. 얘는 그 여태까지 문제랑 조금 다르게 글을 읽으면서 명확하게 어떤 지점에서 끊어진다 이게 그렇게 잘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린 결국 끝까지 읽게 됐어. 근데 위에 가보니까 여기 5번에 들어간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었죠. 자, 이 문제는 어떤 특징이 있었던 거냐면
내가 삽입 문제 처음에 풀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15%랑 85%로 문제가 구분된다고 했잖아. 85%의 문제들은 그냥 쭉 읽다 보면 단절의 근거가 보이는 거. 방금 우리가 풀었던 7번 같은 거. 15%의 문제들이 읽다가 단절의 근거가 안 보이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게 항상 어렵냐 하면 그게 아니라고. 방금 이 문제 쉬웠지. 이거 읽는 순간 이거 5번밖에 못 들어간다는 거 우리 알 수 있잖아요. 단절의 근거가 안 보인다고 해서 그 문제가 어렵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여전히 문제는 쉬울 수 있어. 그치? 자, 그래서 쫄지 말고 푸시면 됩니다. 자, 9번으로 가봅시다. 자, 얘도 방금 문제랑 비슷한 성질이었어요. 그리고 방금 봤던 8번이랑 9번이 동일한 시험에서 나온 문제거든. 제가 둘 다 23년 수능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때 수능을 봤던 친구들은 그 상황에서 그날 본 시험에 삽입 문제 2개가 다 단절의 근거가 안 보이는 당황스러운 그런 시험지를 마주했던 겁니다. 하지만 둘 다 어렵진 않았어요. The negotiator should try to find ways to slice a large issue into smaller pieces. 협상가들은 커다란 이슈를 작은 조각으로 자르려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뭐 쌀가미 tactics래요. 자, issues that can be expressed in quantitative, measurable units. 자, 이렇게 측정 가능한 단위로 표현할 수 있는 이슈들은요, are easy to slice. 자르기 쉽다. 예컨대 compensation demands. 이거 그런 거야. 막 성과급 분배 요구 이런 거야. 이거는 can be divided into cents per hour increments or lease rents can be quoted as dollars per square foot. 자, 이거 무슨 얘기냐면 예컨대 우리 그 성과급으로 분배할 게 뭐 120억 정도가 있어. 근데 직원이 60명이야. 그러면 2억씩 분배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잘라가지고 분배할 수 있다고 이런 거네. 그 다음에 내 월세가 120만 원이야. 근데 우리 집이 뭐 20평이에요. 그러면 평당 6만 원이다. 이런 식으로 그냥 잘라가지고 분배해버리면 된다고. 이건 어렵지 않다고. 그럼 뒤에 무슨 말 나올 것 같아요? Issues that can be expressed in quantitative. 이거는 어렵지 않다라고 이만큼 얘기한 거잖아. 뒤에는 아마 quantitative, 즉 수량으로, 양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그런 이슈들을 어떻게 납득시킬 거냐에 관련된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치? 자, when working to fractionate issues of principle or precedence. principle이 원리라는 뜻입니다. 지금 협상가의 입장에서 접근하는 거잖아. 어떤 원리를 구분하고자 할 때는 parties may use the time horizon. 시간지평선을 사용할 수 있대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when the principle goes into effect. 언제 그 원리가 적용될지 또는 얼마나 오랫동안 그게 지속될지. 협상가잖아, 협상가. 이 정책을 납득시켜야 되는 거야, 사람들한테. 근데 방금 이게 보너스 주는 것처럼 숫자로 드러나는 거면 우리 120억을 초과로 벌었고 우리 20명이 있으니까 6억씩 분배할게요 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아까 숫자랑 좀 달라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그냥 나눠버리면 된다고. 근데 어떤 정책을 수립하고 이 정책을 우리 앞으로 회사에선 이렇게 할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양적 분할이 불가능해요. 그렇지? 그러니까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이 해결책을 제시하기가 더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수단 중에 하나가 언제 원리가 적용될 건지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적용될 건지 이거래요. 뭐 예를 들어서 새로운 어떤 뭐 출근 시간의 변경이 있다고 생각해보자. 예컨대 회사에서 출근 시간의 변경을 구성원한테 납득시키는 건요, 구성원한테 우리 보너스 얼마 줄게요를 납득시키는 것보다 훨씬 어려워. 보너스 얼마 줄게요는 우리 이만큼 더 벌었으니까 이만큼 나눠서 이렇게 줄게 하면 되는데 우리 앞으로 출근 시간을 1시간 땡길 거요를 납득시키는 건 그런 식으로 양적 분할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더 어렵다는 거야. 그때 쓸 수 있는 수단이 자, 우리는 다음 달부터 이렇게 할 거예요. 또는 내년부터 이렇게 할 거예요. 라고 해서 시작점을 뒤로 미룰 수도 있고요. 또는 우리 내년부터 약 3개월 동안만 이렇게 합시다. 이런 식으로 끝나는 지점을 설정해 줄 수도 있다고. 이러면 구성원 입장에서는 납득할 수 있을 가능성이 크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자, another approach, 또 하나의 접근은 is to vary the number of ways that the principle may be applied. 그 원리가 적용될 수 있는 방법을 늘리는 거다. 예컨대 어떤 회사는 그런 그 가족 비상사태에 이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휴가 플랜을 설정할 수 있는데요. 자, that allows
employees the opportunity to leave, to be away from the company for a period of no longer than 3 hours. 자, 제약 조건 첫 번째 뭐야? 3시간 미만으로,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이내로. 자,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조건을 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 사이에는 단절이 없잖아. 이거 같은 말이잖아. 그렇죠? 여기서 이만큼까지는 양적 분할에 관련된 이건 가분성 있는 재화에 대한 분할을 얘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긴 전혀 단절이 없고요. 그 다음에 이 another approach부터 이 글이 끝나는 지점까지는 이거는 그 적용되는 경우의 수를 다변화함으로써 사람들을 납득시킨다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여기도 뭔가 허점이 없는 것 같아. 그럼 유일하게 뭔가 비어있는 데가 요거였죠. 노란색 부분. 적용되는 시간을 뒤로 미루고 그 정책이 끝나는 시점을 특정해 줌으로써 구성원들의 납득을 얻어내는 거. 여기에 대한 부가 설명만 없다는 거를 우리가 이 문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문장을 보기 전까지 그래서 4번에 뭔가 이게 부가 설명이 부족하네 여기입니다 이렇게 푸는 건 불가능해요. 그걸 어떻게 풀어? 그렇게 못 풀어. 근데 얘를 읽으면 It may be easier to reach an agreement. 자, 동의하기 쉬울 수 있습니다. 어떤 settlement terms가 don't have to be implemented until month in future. 미래 몇 달 후까지 이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시간 간격을 벌어주면 사람들은 동의하기 쉬울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여기서 얘기했던 when the principle goes into effect 여기에 대한 예시로 이렇게 들어가겠죠. 방금 이 글도 글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다만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을 때 명확하게 저기서 글이 끊어진다. 아니 그렇게 보기 어려워요. 이거는 방법 1, 방법 2, 방법 3이잖아. 방법 2랑 방법 3 사이에 another approach가 들어있기 때문에 마치 여기까지 얘기하고 끝낸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글이. 근데 이 상태에서 여기를 가보면 얘가 이 두 번째 어프로치에 대한 구체적 사례였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저 자리에 집어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0번으로 가보죠. 자, 10번은 방금 두 개 문제랑 달라요. 얘는 아주 명확한 단절의 근거가 글에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 푸는 방법대로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다만 얘는 소재가 조금 더 어려워. 소재가. 자, how can we help students manage cognitive load as they learn to perform complex tasks? 학생들이 복잡한 일을 수행하는 걸 배움에 따라 우리가 어떻게 그들의 인지적인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하나의 방법은 is to support some aspects of a complex task. 복잡한 업무의 일부 요소를 어떻게 하는 거야? 지원해 주는 거야. 학생들이 전체 업무를 수행할 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이 뭘 보여줬냐면요. Solve problem in variety of quantitative fields from statistics to physics. 자, 이거 물리학, 통계학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분야에서 문제 풀고 있는 학생들 데리고 실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뭘 발견했냐면 When students were given typical word problems, 전형적인 문제를 받았을 때 it was possible for them to solve the problem.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뭐 하지 않고 뭔가를 실제로 배우지 않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문제를 풀었어. 근데 배운 게 없대.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예요? 왜 가능할 것 같아 이게? 여러분 모의고사 볼 때 한번 생각해봐. 물론 이제 우리가 1학년 때는 모의고사 풀 때 그냥 자는 시간 내지는 현대시 조금 읽으면서 감상 좀 하다가 수학 시간 풀로 자고 영화에 듣기 좀 끄적거다가 밥 먹으니까 졸려 잠깐 자고 탐구 때 이런 시간이었을 수 있는데 만약에 당신들이 모의고사를 정말 진심으로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끝나고 무슨 생각 들 것 같아? 좆됐다 말고 모의고사 끝나고 나서 좆됐다 이거 말고 모의고사 끝나고 나서 어떤 감정이 들 것 같아? 보통 엄청 힘들어요. 몸이 아파. 시험을 보고 나면 동의를 못 하는데 한번 봐봐. 2학년 3학년 돼가지고 진짜 진심으로 모든 문제를 한번 열심히 풀어봐 끝까지. 그러면 머리가 아픈 게 아니고 진짜 두드려 맞은 것처럼 몸이 아프거든. 동의를 못 하니까 좀 더 동의할 만한 예시를 줄게요. 자, 우리가 수학에서 킬러 문제 푼다고 생각해봐. 킬러 문제 푸는 것만으로 내가 뭔가를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배운다? 킬러 문제를 풀기 위해 나는 뭐해? 내가 아는 모든 수학적 지식을 총동원해서 예병을 떨면서 문제를 풀잖아. 내가 어떻게 풀었는지 기억도 안 나요 나중에. 그냥 내가 쓸 수 있는 모든 도구 다 때려 넣어보는 거야 그냥.
그리고 나서 답을 맞았던 틀렸던 간에 끝나고 나서는 내가 어떻게 풀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거기서 뭔가를 배우는 게 아니야 실제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무 어려운 문제를 풀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가 가진 모든 걸 쏟아 부어버리기 때문에 실제로 이 문제를 기억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렇대. 실제로 그래. 나중에 수학 킬러 같은 거 풀면 그래요. 이게 이 얘기야. 너무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뭔가를 배우지 않으면서 문제만 해결하는, 마치 풀이 기계처럼 된다. 자, 이건 왜 그러냐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 The problem themselves, 그 문제 자체가 were sufficiently demanding, 너무 많은 걸 요구해요. 즉 너무 어려워. 그래서 학생들이 had no cognitive resource available, 인지적 능력이 남아있지가 않았어. To learn from what they did. 그들이 문제를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 푼 걸 기억하고 접근법을 기억하고 문제를 기억할 힘이 없었다는 거야.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이제 Researchers found this improved students' performance. 자, 연구자들은 이것이 학생들의 퍼포먼스를 증가시켰다는 걸 발견했다. 아니, 배운 게 없다며. 그렇지? 학생들이 배우지 않고 문제를 풀었다며. 근데 여기서 학생들의 퍼포먼스를 증가시켰다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 두 개 모순 진술 아니야? 모순이죠. 4번이 답이에요. 그래서 3번은 답이 아닌 이유가 얘는 얘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얘는 찰떡으로 붙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하나의 문장인 거예요. 저 2번 뒤에 they 붙어 있지. 저 they부터 여기 어디야? 저 they did까지 이 전체가 그냥 하나의 문장인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너무 어려운 문제를 풀면 어차피 문제도 기억 못하는 지경이 되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뭔가를 얻어내지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한 문장이야. 그리고 나서 다음 문장에 갑자기 연구자들은 이것이 학생들의 인지 능력을 향상시켰다는 걸 발견했다 하기 때문에 모순 진술이고요. 요거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자, when students were given worked examples, 학생들이 이미 풀어진 예제를 받으면요, place between problems to solve, 해결할 문제들 사이에서 이 친구들이 만약에 이미 해결된 예시를 보면 studying the worked example freed up cognitive resource. 자, 이런 이미 풀어진 문제를 보는 것은 그들의 인지 자원을 해방시켰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킬러 문제만 연달아 풀면 지쳐요. 그래서 기억할 힘이 없어. 근데 킬러 문제 3개 풀고 나서 하나, 개쉬운 문제가 하나 들어있어. 막 2점짜리 하나 섞여 있어. 그럼 그거 풀면서 잠깐 쉴 수 있다고. 그때 우리 이 리소스가, 인지 자원이 리셋되는 거예요. 다시 문제를 풀 수 있게 된다. 요게 요 사이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구체적으로 요건 어떤 킬러 문제 하나를 푼다는 사례가 아니었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가 10개가 있어. 이 10문제를 싹 다 내가 어려운 문제로 내버리면 끝까지 갔을 때 아무도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 3개 넣고 그 다음에 하나 정도 아주 쉽거나 예제에 가까운 그런 문제 있지. 이런 거 하나 넣어놓으라는 거야. 그럼 학생들이 요거를 풀면서 여기서 개고생했던 머리를 잠깐 식혀줄 수 있어. 그럼 얘네가 또 다음 문제들을 풀면서 뭔가 여기서 얻어낼 것이 이렇게 발견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너무 난해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요 문장이랑 정확히 반대말 하고 있다는 걸 잡아서 but이 들어가는 주어진 문장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거 맞춘 사람 있나?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글을 내가 준비하면서 뭘 느꼈냐면 우리가 이제 어려운 문제만 지금 모아서 풀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머리에 남는 게 없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을 조금 했는데 뭐 어쩌겠어. 이미 끝까지 왔는데 그냥 가야지, 그지? 자, 11번으로 가봅시다. 자, 11번도 방금 10번처럼 아주 명확한 단절의 근거가 있어요. 그리고 얘는 사실 글 자체도 별로 어렵지 않아. 많이 맞았을 겁니다. 자, as particular practices are repeated over time. 자, 어떠한 그 관행이 반복됨에 따라서 그리고 더 많이 보편적으로 공유됨에 따라서 the values that they embody, 그들이 포함하고 있는 가치는 강화되고 재생산된다. 우리 이거를 제도화라고 부른다. 자, 일부 경우에는 이러한 제도화는 has a formal face to it. 자, 여기 아주 강력한 단서가 있어요. 이 문장을 그냥 넘겨짚었으면 안 돼. 자, 잘 보시면 여기. 자, 일부 경우에는 이란 말이 있죠. 그러면 거의 대부분 글에서 뒤에 무슨 말이 나와? 또 다른 경우에는 in other cases라는 말이 나올 거야. 그치?
자, 요런 말이 나왔다는 거는 아마도 밑에서 in other cases라는 형태로 두 개를 반전시킬 가능성이 크고요. 특히 얘가 더 강력해지는 경우가 이런 겁니다. formal face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반이어가 있는 단어가 효과로서 나올 때 일부 경우에는 공식적인 면이 있다. 그럼 우린 이미 알아. 뒤에 무슨 말이 나올지. 다른 경우에는 비공식적인 면이 있다. 이거 아니겠어? 얘가 답이에요. 이거 알면 풀려. 그렇지? In some cases가 나오면 100이면 100 뒤에 뭐가 나와? In other cases가 나올 거고요. 정확히 여기 있는 말이 반대로 이렇게 나올 겁니다. 좀 찾아보자. 자, 그래서 이런 공식적 면이 있고요. Rules and protocols written down, specialized to ensure that procedures are followed correctly. 뭐 여기 formal에 대한 얘기죠. Main institutions of state, 국가의 주된 기관들은요. Along with certain of the professions, exhibit this formal character. 이러한 공식적인 면을 보여준다. 아직 공식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Other social institution 나왔지? 이게 아마 informal에 관련된 얘기일 겁니다. 다른 사회적 기관들은 are not like this. 그렇지 않다. 즉 formal하지 않다라는 시그널을 줬어요. 과학이 그렇대. 자, although scientists are trained in substantive content of their disciplines, they are not formal. 여기 있네. 그들은 공식적으로 나와 있잖아. are not formally. 그들은 공식적으로 뭐가 아니에요? instructed in how to be good scientist. 어떻게 좋은 과학자가 돼야 될지에 관해서 공식적으로 교육받는 게 아니다. 비공식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We think that these values, 우린 이러한 가치들이, 여러분 여기 이러한 가치 나온 적 있어요? 이러한 가치라는 내용이 이 비공식 어쩌고저쩌고 하는 데서 나왔어? 이거 나온 적이 없어. 얘가 주어진 문장이 있거든. 그래서 얘를 5번에 넣으면 됩니다. 실제로 읽으면요. 자, 이렇게 제도 하에서 교육받는, 또는 그 도제식으로 교육받는 과학자들이 그들의 이해를 얻습니다. 어떠한 도덕적 가치, 여기 있네. 도덕적 가치 여기 있었네. 도덕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얻는다. 뭘 함으로써? By absorption, 흡수의 형태로 from their colleagues, 그들의 동료로부터의 어떤 흡수를 통해서 도덕적 가치를 체득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국가기관이 강제로 주입한 게 아니에요. 도덕 가치를. 그러니까 포멀한 게 아니라고. 하지만 내 위에 교수님, 그 다음 선배들이 행동하는 방법을 보면서 비공식적으로 이러한 도덕적 가치를 체득하게 된다는 말이기 때문에 5번에 집어넣으면 됩니다. 이해 못했어도 these values가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5번에 그냥 넣어버리면 되는 거야. 이것도 풀이법이죠. 자, 12번으로 가봅시다. 자, 12번은 단절의 근거가 안 보여요. 그러나 안 어려워. 읽고 나서 위에 문장 보면 바로 어디 들어가야 될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 아니 애초에 이렇게 상당히 많은 글이 읽어가지고 단절 안 보일 거면 이거부터 보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부터 본다고 제가 들어갈 것 같아요? 어차피 안 들어가. 이거부터 읽으면 당신이 무슨 짓 하는지 알아? 글을 여러 번 읽게 된다. 봐봐. 얘를 먼저 읽잖아. 읽고 1번에 넣어보고 다시 읽어보고. 아니야? 또 읽고 2번에 넣어보고 다시 읽어. 이 문장만 한 5번을 읽게 돼요. 그러면 이거 되게 비효율적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단절이 없는 글이라 할지라도 주어진 문장은 마지막에 읽는 게 맞다는 게 일단 내 생각이긴 해요. 난 항상 그렇게 가르쳐왔어. 자, misprint in a book or in any written message usually have a negative impact. 부정적 영향이 있다. misprint 파본이에요. 글 잘못 쓴 거. 오탈자. 오탈자는 부정적 영향이 있다. 예컨대 콤마 하나 잘못 찍은 게 삶과 죽음의 문제일 수도 있다. 같은 말이죠. 유사하게 대부분의 뮤테이션은 그 유전적 하자, 돌연변이를 얘기합니다. 대부분의 돌연변이는 유해한 결과를 가진다. For the organism in which they occur. 그들이 발생하는 그 생명체에 대한 부정적 결과를 가져온다. 이게 뭘 의미해? 그들의 재생산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걸 의미한다. 그러면 여기 similarly가 정확하게 쓰였는지 한번 우리가 이해를 해보자. similarly는 나열의 연결사이기 때문에 예시 1번과 예시 2번 사이의 연결고리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했죠.
되나? 되나? 연결돼? 여기서 무슨 얘기했죠? 그래서 글쓰기에서 오류는 어떻다? 부정적이다라고 했지. similarly 다음 무슨 말 하고 있어요? 유전에서 돌연변이는 어떻다? 부정적이다. similarly 들어갈 수 있지 그러면. 이제? 자, 이게 괜찮은 거야. Occasionally, however, 자, 그러나 종종 a mutation may occur that increases the fitness of the organism. 자, 일단 여기 동사가 있고 관계사절이 뒤에 있기 때문에 해석이 조금 난해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이 이 뮤테이션을 꾸며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긴 한데 여기까지 사실인데 종종 어떤 돌연변이가 발생하냐면 increase fitness예요. 즉 긍정적인 돌연변이도 있긴 있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치? Just as an accidental failure to reproduce the text of the first edition might provide more accurate or updated information. 자, 이 문제는 잘 봐야 돼요. 마치 뭐처럼 실수로 못한 거야. 실수예요. To reproduce the text of the first edition. 초판의 실수를, 초판의 이 텍스트를 그대로 재생산하는 걸 실패한 게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다. 얘도 글쓰기에서 오류가 플러스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게 이런 사례라고 생각해 보세요. 네, 근데 책을 썼어. 근데 오탈자, 이런 오탈자를 냈어. 자, 지구는 어쩌다가 내가 이런 실수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초판 이렇게 냈어. 두 번째 판 했을 때 내가 실수로 안을 빼고 썼어. 그럼 내가 실수로 두 번째 판을 만든 게 사실은 더 정확한 거죠. 그렇지? 마치 진화에서 실수로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데 결론적으로 더 나은 상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 종종 텍스트도 마찬가지라고. 내가 실수로 안을 안 썼는데 이게 사실은 더 정확한 정보네.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유사성이 인정되는 거죠. 유전과 책 사이 유사성이 있는 거야. 아직 대부분의 경우에는 돌연변이 또는 오류는 문제야. 하지만 정말 가끔은 돌연변이 또는 오류가 플러스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 similarly가 인정이 되는 거죠. 자, 근데 a favorable mutation is going to be more heavily represented in the next generation. 다 유전자 얘기입니다. 자, 유전에서 favorable mutation, 즉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돌연변이는 다음 세대에서 더 강력하게 드러날 겁니다. 왜? The organism in which it occurs. 자, 그런 도움이 되는 변이가 발생했던 그 생명체가 will have more offspring. 더 많은 자손을 가질 거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치? 돌연변인데 결론적으로 얘가 힘이 세졌어. 돌연변인데 얘가 더 예뻐졌어. 돌연변인데 더 잘생겨졌어. 이러면 이 친구가 번식을 할 가능성이 커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해가 되나? 우리에게 도움이 된 돌연변이는 유전자를 타고 계속 확산된다는 얘기예요. 그치? By contrast, 반면에 There's no mechanism. 자, 어떤 메커니즘이 없습니다. By which a book that accidentally corrects the mistake of the first edition. 자, 어떤 책이냐면 초판의 실수를 사고로 고친 거야. 초판의 실수를 사고로 뺀 거지. 결론적으로 그래서 더 나은 책이 되긴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얘가 더 많이 팔린다는 보장이 있어요? 여긴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래 단절이 없어요. 여기 by contrast가 정확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얀색 글쓰기와 유전에서 돌연변이 일단 문제다. 자, 근데 중간 부분 가끔은 도움될 때도 있다. 양자 모두에서. 근데 끝에 단계에 가면 두 개는 달라진다. by contrast 들어가 있기 때문에 두 개 정확히 대조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단절의 근거 안 보여요. 근데 위에 문장 가면 바로 풀린다. At the next step in the argument, however, the analogy breaks down. 자, 다음 단계에서 비유가 깨진다. 비유가 언제 꺼졌어? 여기까지는 안 깨졌지.
글쓰기와 유전을 비교한 비유가 첫 번째 단계에서도 안 깨졌고 두 번째 단계에서도 안 깨졌어요. 이게 어디서 깨져서 세 번째 단계에서 깨졌단 말이야. 유전적인 돌연변이는 그게 만약에 플러스의 돌연변이라면 이건 다음 세대에 또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점점 그 수를 늘려나갈 거야. 하지만 책은 내가 실수로 이 첫 번째 실수를 교정했다고 해서 이 책이 더 많이 팔린다는 보장은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깨졌지, 비유가. 그럼 어디다 넣어야 돼? 여기 넣어야겠지. 4번에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에요. 맞춘 사람 이거. 자, 13번으로 가봅시다. 13번. 자, 13번도 마찬가지로 잘 안 보여요. 하지만 어렵진 않아. 얘도. 자, fireflies don't just light up their... 요 firefly가 뭐냐, 저 반딧불이?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확하게 반딧불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빛나는 곤충이에요. 그게 반딧불이 아닌가? 일단 편의상 반딧불이라고 해보자. 아닐 수도 있어. 일단 맞다고 해보자고. 우리 편의상 반딧불이라고 부를게요, 그냥. 자, 반딧불이는 그들의 그 뒤통수에 불을 켜는 게 단순히 to attract mates, 짝짓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들은 또한 그들 뒤통수에 불을 켜 뭐 하기 위해서 to tell bats not to eat them. 박쥐에게 우리 먹지 마세요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도 불을 킨대요. This twists the tail of the trait that gives fireflies their name. 자, 반딧불이라는 이름을 주는 이러한 특징을 훼손해버린다. 이거는 this twist in the tail of the trait that gives fireflies their names. 이러한 트위스트가 발견되었다. 이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말이에요. 요 연구자들이 요 현상을 발견했다고. 그러니까 반딧불이 뒤통수에 불 켜는 게 이게 짝짓기 하려고 켜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걸 이 친구들이 발견을 했대요. 자, the glow's warning will benefit both fireflies and bats. 자, 이런 반딧불이 뒤통수 불 켜져 있다는 거는 반딧불이뿐만 아니라 박쥐에게도 도움이 된대. 왜냐하면 맛이 없거든. 그러니까 박쥐 입장에서도 불이 켜져 있으면 쟤는 먹으면 안 되는 놈이라고 시그널을 받는 게 얘 입장에서 땡큐라는 거야. 자, when swallowed, 삼켜졌을 때 chemicals released by fireflies cause bats to throw them back up. 자, 그 박쥐로 하여금 다시 뱉어내도록 한대요. 그러니까 맛이 더럽게 없다는 거지. 자, the team. 이 팀은 단절이 아니에요. 여기 이 사람들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얘는 괜찮다. 이 팀은 placed 8 bats in a dark room. 어두운 방에 8마리의 박쥐를 배치했대. 그리고 3-4마리의 반딧불이 플러스 훨씬 더 맛있는 곤충 몇 개를 같이 뒀대요. 그러니까 방 안에 뭐가 있어? 반딧불이, 다른 곤충, 박쥐 이렇게 있는 거야. 4일 동안. 첫째 날 밤에 모든 박쥐는 적어도 1마리의 반딧불이를 먹었어요. 그러나 넷째 날 밤이 되니까 대부분의 박쥐들은 배웠어. 피할 것을, 반딧불이를. 그 다음에 다른 먹이를 대신해서 잡을 것을 배웠다. 그러니까 애들이 이 교훈을 알기까지 며칠 걸렸다는 거야? 4일 걸렸다는 거야, 박쥐가. 그렇죠? It had long been thought that firefly bioluminescence mainly acted as a mating signal. 자, 오랫동안 뭐라고 생각되었냐면 이러한 반딧불이의 생물 발광이 요거 짝짓기를 위한 시그널로 오랫동안 여겨졌어요. 그러나 새로운 발견은 보여준다. 왜 반딧불이의 애벌레 또한 빛이 나는지. 아니, 애벌레는 번식을 못 하잖아. 근데 애벌레는 왜 그런 불이 켜져 있는 건지가 궁금했단 말이야. 사람들이 발견하고 나니까 반딧불이 불 켜지는 게 이게 짝짓기뿐만 아니라 다른 포식자에게 나 먹지 마세요라는 경고한 역할도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글에 단절이 하나도 없잖아 지금. 근데 주어진 문장 보세요. When the team painted fireflies light organs dark. 자, 어둡게 색칠하니까 새로운 집단의 박쥐들이 거의 2배나 걸렸대. 피해야 된다는 걸 아는 데까지. 그럼 이거 실험 2네. 실험 2번이네 이거는. 그리고 여기서 4일 동안 진행한 실험에 대한 얘기가 여기까지 전혀 단절 없이 하나로 딱 묶여지잖아.
4일 동안 실험을 했는데 첫날은 다 한 마리씩 먹어봤대. 근데 4일째 밤이 되니까 애들이 이제 먹으면 안 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됐잖아요. 그럼 여기까지는 적어도 이 사이에 실험 2가 들어갈 수는 없겠지. 이 전체가 실험 1이란 말이야. 노란색이. 그 어디야 답이? 5번인 거야. 사실 문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처음 읽을 때 단절의 근거가 정말 놀라울 정도로 안 보이죠. 그렇지? 정말 놀라울 정도로 안 보이게 숨겨진 글인데 뭐 그렇다고 해서 이걸 먼저 읽으면 도움이 돼? 아마 안 됐을 거야. 나중에 한번 풀어봐 그러면 궁금하면. 그렇게 풀리나? 아마 잘 안 풀릴 거예요. 그렇게 풀어도. 자, 14번은 우리가 14번은 좀 넘어가 보자. 쟤는 EBS 연계 문제인데요. 그 수특 지문이었거든 저게. 수특에서 이 글을 본 적이 있다는 걸 전제하에 출제한 문제여서 우리 같이 이제 배경이 없는 상태로 풀기가 조금 어려운 문제긴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있는 그 뭐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각각의 그 카피에 사람의 이니셜을 적는다는 게 사실은 그냥 사람한테 그 종이를 준다는 뜻이거나 한 명 한 명 이렇게 전달해 준다는 이런 뜻이었거든. 저 표현이 수특에 그대로 나왔던 표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 쓴 건데 지금 우리가 독해 차원에서 접근하기 좀 적절하지 않은 글이니까 일단 넘어가고 15번으로 가보죠. 나머지 글들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계 문제들은 조금 우리가 좀 주의해서 풀 필요가 있어요. 배경 지식 없이 잘 안 풀린 경우가 있어서 15번을 한번 볼 건데 자 이거는 이게 어렵지 않아요. 이거 간단한 단서가 있어. The earliest humans had access to only a limited number of materials. 가장 초기의 인류는 굉장히 제한된 수의 물질에만 접근할 수 있었다. 자연스럽게 발생한 것들, 돌, 나무, 뭐 진흙 이런 것들 있잖아. 초기 인류는 이런 거밖에 못 썼다. 자,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발견했던 테크닉을 for producing materials. 어떤 물질을 생산하는 능력을 가지게 됐대요. 근데 이게 어떤 물질이냐면 자연스러운 것보다 자연적인 것보다 더 우월한 물질을 생산하는 능력을 점차 가지게 됐다. 이것들은 included pottery and various metals. 이런 도자기라든지 다양한 형태의 금속을 의미한다. 게다가 대절 이하가 발견됐어요. The properties of a material could be altered. 자, 성질이 바뀔 수 있대. 성질이 바뀔 수 있다는 게 발견됐어. By heat treatment and by the addition of other substances. 다른 물질을 혼합시키고 또 열을 가함으로써 물질의 성질이 바뀔 수 있다는 걸 알게 됐다. 자, 이 시점에서 material utilization was totally a selection process. 자, 어떤 물질을 사용하는 과정은 이거는 선택하는 과정이었어요. That involved deciding from given, rather limited set of materials, the one best suited for an application based on its characteristics. 뒤엔 필요 없고. 자, 2단계에서는 선택 과정이었어. 이미 주어진 굉장히 제한된 수의 이 물질로부터 선택하는 과정이었대요. 이러한 지식은 이러한 지식? 이러한 지식? 이러한 지식이 없는데? 선택하는 과정이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러한 지식으로 이게 받아질 리가 없잖아. 그 디스널리지가 단절이에요. 그리고 읽어보면 지난 100년 동안 획득된 이러한 지식은요, has empowered them. 자, 사람들로 하여금 to fashion, 바꾸도록 했다. The characteristics of material. 어떤 물질의 성질을 바꾸도록 했다. 그러므로 수억 개의, tens of thousands나 수만 개의 물질들이 발달했고요. With rather specialized characteristics. 굉장히 아주 독특한, 특화된 특징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단절을 찾아내는 건 디스널리지로 찾아야 되고요. 오히려 이건 문맥상으로 접근하면 조금 더 어려운 얘기가 된다. 왜냐하면 분명히 앞에도 물질의 성질을 바꿀 수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 열을 가하고 다른 물질을 혼합함으로써 바꿀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바꾼다는 게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소재로 접근하면 이건 오히려 단절을 찾기 어려워지는 글인 거죠. 근데 명확한 근거는 일단 this knowledge,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근거는 여기 있어. 주어진 상당히 제한된 물질로부터 뭔가를 한다라고 했다가 수만 개의 물질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요 두 개가 지금 대비 관계에 있거든. 요것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첫 번째 근거는 this knowledge가 언급된 게 없다는 사실. 두 번째 근거는 어쨌든 옛날에 사람들이 뭐 물질의 성질을 조금씩 바꾸고 뭐 합성하고 어쩌고저쩌고 했지만 그래도 주어진 걸로부터 벗어나지 못했다면 이제는 수만 개로부터 그냥 우리가 필요한 거 다 합성해 버릴 수 있다. 이 정도 단계까지 나아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요 사이에 문장을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죠. 답은 4번이고요. 이런 내용을 생각하시면 돼요. 옛날에 열을 가해가지고 물질의 성질을 바꿨다는 거는 도자기 굽는 거 정도 얘기하는 거야. 도자기 구우면 찰흙이 딱딱해지잖아. 이 정도 얘기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실험실에서 합성할 수 있는 건 실험실에서는 연필을 다이아몬드로 합성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그렇게 하는 비용이 다이아몬드를 사는 것보다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안 하는 것뿐이지 어차피 다 탄소란 말이야. 둘 다. 그 정도까지 물질의 성질 차원에서 바꿀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얘기가 여기 있어요. Relationship between structural elements of the materials and their properties. 어떠한 구조적인 특징과 그들의 성질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게 된 거야. 똑같이 탄소로 만들어진 거라고 해도 연필 흑연이랑 다이아몬드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게 탄소가 어떻게 배열되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상품이 나오는 거란 말이야. 이 정도까지 이해해서 우리는 수만 개의 접근, 아니 원소가 100몇 개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수만 개가 되겠어. 그 원소를 가지고 다양한 형태로 배열하니까 이게 가능해진 거겠죠. 그래서 이건 4번입니다. 화학을 좀 아는 친구면 조금 비교적 쉽게 풀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 16번을 볼 건데요. 요거는 또 반대로 내용상의 단절이 확 느껴지는 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방금 15번 같은 건 오히려 내용상의 단절이 잘 안 보였던 글에 가깝겠지. 그렇지? 아니 얘도 바꿔 썼다 그랬고 얘도 바꿔 썼다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다른 말이야. 내용상으로 접근하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었는데 반대로 16번은 내용상으로 접근해야 조금 더 쉽게 풀리는 글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건 결국은 다양한 풀이법을 체화해놓고 문제에 맞춰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치? 내용상의 단절도 잡을 수 있어야 되고 명시적 근거도 잡을 수 있어야 된다. 자, simply maintaining yields at current level. 자, 현재 상태로 산출량을 유지하는 것은 새로운 기술을 필요로 한다. 왜냐하면 해충들과 질병들은 계속해서 진화하기 때문에. 그래요. 60년대 많은 사람들은 살충제를 이익이 된다고 생각했대. 새로운 살충제를 만들어내는 거는 was considered to be the best way. 굉장히 대충 읽고 있지만 핵심적인 근거는 결국 살충제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가 후했다는 거지. 그치? 살충제를 사람들이 이익이 된다고 생각했고 살충제 만드는 게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대. 그 시점 이후에 쟤는 뭔가 그를 바꿀 수 있는 소재예요. 그 시점 이후라는 거는 이때까지는 사람들이 살충제에 대해서 후하게 평가했어. 근데 이 시점 이후에 박하게 평가하게 됐어. 이런 식으로 글이 바뀔 가능성이 높은 표현이란 말이야. 얘는 글이 끊어지는 게 아니고 소재가 바뀔 가능성이 높은 지점이에요. 저거는. 그치? 아마 플러스가 마이너스로 바꿀 거야. 아마 바뀔걸? 이 생각을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하고 있어야 돼. 그냥 그 이후에라고 보는 게 아니고 여태까지 필자는 사람들이 살충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라고 묘사하고 있는데 그 시점 이후에 대절 이하가 명백해졌다? 그럼 뭔가 이게 바뀔 수도 있겠다. Broadly effective pesticide, 일반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즉 일반 살충제는 can have harmful effect, 아니나 다를까 바로 마이너스로 바뀌었죠. 그 시점 이후에 이게 사실 유해하다는 게 밝혀졌대요. 뒤에 중요한 표현은 아닌데 그 유해함이 어느 정도였냐면 그 질병 또는 이 해충을 통제하는 효과를 상쇄시킬 정도로 유해했대. 그러니까 결국 해충을 잡는 이유가 뭐예요? 해충이 이 곡물을 갉아먹지 못하게 하려고 잡는 거잖아. 근데 애초에 살충제가 개빡세가지고 이 자체가 그냥 이 식물을 죽여버릴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 아무리 해충을 잘 죽였다고 한들 이 해충을 죽임으로써 달성하려고 했던 효과가 사라진 거잖아요. 이게 여기서 얘기하는 negate their effects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the persistent pesticide can damage non-target organism. 자, 그리고 지속해서 살충제 사용하는 것이 데미지를 가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밝혀졌대. 그러니까 3번은 사실 단절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필자가 나 지금부터 입장 바꿀 거야 라고 시그널을 줬다고. 그 이후에 사람들은 이렇게 됐어 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적어도 끊어진 점이 아니라는 거지. 다음 문장. Very high costs are involved in following all the procedures. 자, 모든 절차를 따르는데 상당한 비용이 든다. 근데 어떤 절차? Needed to gain government approval for a new pesticide. 새로운 살충제에 대한 정부의 허락을 얻는 데 필요한 절차들이 너무 비싸다. 아니, 방금 문장에서는 살충제가 유해하다며. 근데 갑자기 여기서 왜 정부의 허락을 받는 비용이 비싸다라는 얘기가 나올까? 이거는 내용상의 단절이죠. 방금 우리가 15번에서 봤던 거랑 약간 반대지. 15번은 이 위에 부분이랑 아래 부분이랑 내용상의 단절이 명확하진 않았어요. 근데 여긴 완전 다른 소리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번 의심해 봐야 돼, 이러면. 위에 가볼까? Also, 또한 it has become difficult for companies to develop new pesticides. 회사들이 새로운 살충제를 만드는 것이 또한 어려워졌다. 아주 도움이 많이 되고 부정적 효과는 거의 없는 것들마저도 만드는 게 어려워졌다. 아, 여기네. 여기 들어가야 갑자기 왜 비용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겠네요. 그 5번 문장을 보면 결과적으로 more consideration is being given to other ways to manage pests. 결과적으로 이런 그 해충을 관리하기 위한 다른 방법에 사람들이 집중하고 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여기서 밑도 끝도 없이 얘기를 왜 했냐면 이거 3번 문장은 살충제가 일단 유해하다. 사람들이 점차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야. 그 다음에 4번 이제 삽입된 문장이 플러스 살충제가 유해할 뿐만 아니라 만든 게 어려워졌다. 제작이 어려워졌다. 그리고 4번 뒤에 있는 문장이 무슨 말이에요? 왜 난해해졌는데? 비용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리고 이 두 개의 결과로서 살충제가 유해하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게 되고 또한 그 유해함이 별로 없는 살충제마저도 만드는 게 어려워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는 대안을 찾았다.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내용상의 단절을 잡아내면 4번에 넣을 수 있었고 만약에 못 잡아냈으면 끝까지 내려온 다음에 그럼 이렇게 보이겠네. 살충제가 유해했어. 그래서 대안을 찾았어. 이렇게 봤을 거 아니야. 그 상태에서 올라가 보면 아 이게 두 번째. 요 대안을 찾은 두 번째 이유가 있었구나. 여기 also 나열의 연결사 또한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요건 좀 될 것 같은데 맞춘 사람 아마 좀 있을 거고 17번으로 한번 가보죠. 17번은 개 쉬워. 엄청 쉬운 문제예요. 물론 지금 이렇게 3년 전 수능 문제 별 3개짜리 쉽다고 하니까 이게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아주 명확한 단절의 근거가 있어요. 오늘 풀었던 문제 중에 얘가 아마 가장 명확할걸?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 주어진 문장 먼저 읽잖아요. 이거 못 풀어요. 주어진 문장에 이 realism이란 단어를 우리가 알 리가 없어. 저거를 나와 있지도 않잖아. 이거는 realism의 반대말이거든. 이거 비사실주의란 뜻이에요. 근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 당연히 모르지. 그리고 해석이 잘 안 돼. 주어진 문장에 일단 한번 해보자. Cinema is valuable not for its ability to make visible the hidden outlines of our reality. 자, 영화는 가치 있는데요. 어떤 능력 때문이 아니냐면 to make visible. 요거 목적보가 앞으로 나온 겁니다. The hidden outline. 숨겨진 면이야. 우리 현실에. 영화는 우리 현실에 숨겨진 면을 드러내기 그런 능력 때문에 가치 있는 게 아니고 그러나 for the ability to reveal what reality itself veils. 우리의 현실이 가리는 부분을 드러내기 때문에 영화는 가치 있는 거다. 그러니까 영화는 단순히 우리 현실을 묘사한 게 아니라는 거야. 영화는 우리가 현실에서 볼 수 없는 것들, 상상 속에 있는 것들을 구체화해내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 요것만 좀 보고 가자. 그 make 다음에 visible이랑 목적어 순서가 바뀌었잖아요. 저게 이제 일종의 가목적어처럼 쓰인 건데 가목적어 없지? 이게 왜 그러냐면 그
가주어 진주어 언제 씁니까 혹시? 가주어 진주어 주어가 길 때 그냥 길면 써? 특정한 형태로 길어야 돼. 그치? 자, 주어라는 명사가 있고 수식이 한 3줄 정도 붙어 있더라도 그 주어가 투부정사, 동명사, 명사절이 아니면 뒤로 보낼 수 없어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알지? 그치? 자, 목적어도 마찬가지다. 내가 예문 하나 보여줄게요. 뭐 저 문장 갖다 써볼까? I made 자, 이거 뭐 이런 뜻이겠죠. 내가 문제를 숨겨놨다. 여러분 이거 푸세요. 딱 이렇게 던져줬다. 이런 말이겠지. 문제가 보여지게 했다. 이런 뜻이잖아. 이 상태에서 내가 이 problem 다음에 관계사절을 한 5줄을 붙였어. I made the problem which I pulled out from the 작년 수능 어쩌고저쩌고 and which is known for being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막 5줄을 지금 이만큼 붙였어. 수식을. 그 다음 visible을 썼어. 목적어 길지? 길다? 이렇게 길 때 목적어를 뒤로 보내고 visible을 앞으로 갖고 올 수 있어요. 이게 보어 도치야. 가능해. 근데 이때는 it을 못 세운다고. 얘가 아무리 길어도 얘는 투부정사가 아니잖아. 아무리 길어도 얘는 명사절이 아니죠. 이때는 못 바꿔. 이때는 it을 못 세워. 자리 바꾸는 게 한계예요. 이때는. 반면에 정말 짧은 목적어라 할지라도 I will make it easy to 이렇게 짧은 목적어일지라도 얘는 투부정사이기 때문에 뒤로 가면서 이 자리 it을 세울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순수한 의미의 가목적어, 진목적어는 그 목적어가 투부정사나 명사절일 때만 가능한 거지 그냥 무턱대고 긴 목적어라고 it을 세울 수는 없는 거야. 무턱대고 긴 목적어는 그냥 목적 보호를 앞으로 가져오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다. 그리고 이게 그 문장이에요. Make visible, 목적 보호 먼저 나왔잖아. 그다음 뒤에 the hidden outlines of our reality. 이거 상당히 길죠? 상당히 길지만 얘는 투부정사랑 대절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it을 세울 수는 없다. 뭐 이런 문장입니다. 어쨌든 뭐 내용은 이해가 될 겁니다. 자, this is why to a person, the first great theorist of film decried the introduction of sound and other technical innovation. 자, 이 양반이 뭐를 아주 비난했냐면 소리와 색깔을 영화에 도입하는 것을 비난했대. 왜냐하면 소리와 색깔은 영화를 현실주의의 방향으로 밀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우리 현실은 컬러지. 현실엔 소리가 있지. 그러니까 마치 영화를 만약에 컬러로 만들고 소리를 집어넣어서 만들면 영화는 단순한 현실의 묘사가 될 거야 라는 걸 걱정했다는 거야,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소리 싫어, 넣지 마. 색깔 싫어, 넣지 마. 이렇게 했다는 거야, 영화를. Since cinema was an entirely phantasmatic art. 이건 완전히 상상적인 예술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혁신, 즉 색깔과 소리 같은 혁신은 were completely unnecessary. 필요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상상 속에 있는 일이니까 굳이 현실에 맞춰가지고 색깔이나 소리를 가져올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흑백이면 충분하다라는 논리였지. 오히려 색깔이랑 소리를 쓰면 괜히 영화를 가지고 현실을 묘사하게 될 것 같아. 걱정했다는 거야, 이 양반들은. And what's worse, they could do nothing but turn filmmakers and audiences away from the phantasmatic dimension of cinema. 자, 이런 것들은, 이런 혁신들은요, 영화 제작자들과 우리 같은 관객들로 하여금 이런 상상적인 측면에서 turn away, 벗어나도록, 외면하도록 만들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계속 저 사람들의 입장인 거죠. Potentially transforming film into a mere delivery device for representations of reality. 자, 잠재적으로 영화를 바꾸는 거야. 단순한 전달 수단으로 현실의 묘사에 대한. 그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경계했던 게 뭐예요? 색깔과 소리가 들어가면 영화가 그냥 현실을 묘사하게 될 것 같으니까 야, 그런 거 넣지 마. 영화는 흑백으로 소리 없이 가자. 그래야 현실과 정확하게 구분된 영화만의 장르를 만들 수 있어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그럼 이 그러나가 있다?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 그러나 다음 나올 수 있는 말이 뭐예요? 지금 위에서 영화에 소리랑 색깔 넣지 말라고 했어. 그거 넣으면 영화의 원래 목적이 없어질 수 있어. 영화의 원래 목적이 위험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 넣지 마라고 얘기하잖아. 그럼 그러나 다음에 나올 말이 이런 말이에요. 그러나
기술이 발전해서 색깔과 소리를 넣더라도 충분히 그런 판타스메릭한 부분을 표현할 수 있어. 내지는 실제로 넣어보니까 오히려 더 현실과 멀어진 묘사를 잘만 하고 있지.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지 않겠어? 뒤에 똑같은 말이 나온다. Sound and color threaten to create just such an illusion. Thereby, the very essence of filmic art. Thereby destroying. 파괴했대. 소리와 색깔이 파괴하고 있었대요. 영화의 본질을. 같은 말이잖아, 그럼 앞뒤로. 벗으로 연결이 안 되겠지. 윗부분 이런 뜻이에요. 이 친구들이 그러한 환상을 만들어낼 거라고 협박했대. 그래서 결과적으로 영화의 본질을 형해화시켜버렸다. 위에서 얘기했던 그런 현실과 동떨어진 게 일루전이라면 얘네가 그 일루전을 만들었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있잖아, 지금. 그렇지? 만약에 얘네가 들어와서 필자가 그렇게 강조하던 일루전을 만들어냈으면 영화의 본질을 형해화하지 않았겠죠. 이 뒤에 있는 문장이 이 앞에 있는 문장이랑 사실 같은 말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완전히. 색깔과 소리가 들어가면 영화의 본질이 파괴될 것이다 라는 같은 말을 하고 있었던 거야. 이 사이에 벗이 들어갈 수 없겠지. 주어진 문장 보면 As long as the irrealism of silent black and white film predominated, one could not take filmic fantasy for representations of reality. 해석 대충 돼도 괜찮습니다. 자, 조용하고 흑백인 영화가 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면 우리는 영화를 현실에 대한 묘사로 접근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나 소리와 색깔은 정확하게 이거 representation of reality를 만들어낸다고 협박해서 그러므로 영화라는 본질을 형해화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어려운 글이 아니에요. 앞뒤로 정확하게 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벗으로 연결됐기 때문에 저 앞에 끊어버리고 집어넣어 버렸으면 되는 글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으로 가봅시다. 자, 18번. 얘도 굉장히 명확한 단절의 근거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 지점에서 딱 끊고 넣으면 돼, 얘는. Going beyond very simple algorithm, some AI-based tools hold out promise of supporting better causal and probabilistic reasoning in complex domains. 일부 AI 기반의 도구들은 어떠한 약속, supporting better causal, 인과관계를 더 잘 설명하고 어떠한 그 확률에 기반한 추론을 더 잘 설명할 거라는, 더 잘 지원할 거라는 약속을 지금 그런 가능성을 드러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Humans have a natural ability to build causal models of the world. 인간은 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인과관계적인 모델을 만들어낼. 다시 말하면 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설명할 능력을 인간은 가지고 있다. 그리고 AI 시스템은 이걸 못한대. 그럼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인과관계가 뭐죠? 인과관계랑 상관관계랑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알고 있나요, 혹시? 상관관계는 여러분들이 나이 들에 따라서 나도 나이 든다 이런 거예요. 내가 한 살 많아지잖아? 당신들도 한 살 많아지지. 근데 내가 한 살 많아지기 때문에 당신들이 한 살이 많아지는 거야?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상관관계예요. 인과관계는 내가 이 친구의 와꾸를 쳤기 때문에 이빨이 8개가 나갔다. 요런 게 상관관계, 인과관계야. 원인과 결과가 되는 거. 내가 나이 들고 당신들이 나이 드는 게 원인 결과는 아니잖아. 하지만 내가 이 친구의 강냉이를 털면 이 친구 이빨이 빠진다는 거는 원인과 결과죠. 예시가 좀 그렇긴 한데 그게 인과관계야. 자, 근데 인과관계를 추론하는 거는 이거는 인간에게 있는 능력이지 AI는 이게 없대요. 인간은 인과관계 추론을 할 수 있는데 AI는 이걸 못한대. 자, 예컨대 의사 양반은 can explain to a patient, 환자에게 설명할 수 있어요. 왜 어떠한 치료법이 작동하는지, 왜 작동하는지.
이러한 치료법은 이러이러한 이유에서 이게 인과관계잖아. 이러한 이유가 있어서 이런 기전을 통해서 이렇게 작동합니다라는 걸 설명할 수 있다고 의사는. Referring to the changes it causes in the body. 자, 반면에 A modern machine learning system, AI 기반의 시스템 could only tell you. 뭐만 말해줄 수 있어? 자, patients who are given this treatment. 자, 이러한 치료법을 받은 환자들이 tend to get better. 더 나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확률에 근거한 얘기밖에 못한다고. AI는 어떤 기전을 통해서 이 약이 어떻게 작용하고 어떤 원인으로 이런 치료의 결과가 발생한지 설명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인과관계 추론이 불가능하다. 자,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런 경우들에잖아. 이런 경우들에. 근데 경우가 몇 개 있어요, 위에? 경우 하나 있었어. 의사에게 하나잖아. 그럼 these case가 아니겠네. 그게 답이에요, 그래서. 어이없지. 진짜야. 이게 사례 하나거든. 두 번째 사례가 여기 있어요. Assessing the impact of policy interventions across society. 어떤 정책이 추진됐을 때 그 정책 때문에 어떤 결과가 발생할지를 추론하는 그 인과관계 추론에 있어서는 AI는 약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 This case가 나올 수 있는 거는 그 정책 결정의 사례. 그 다음에 의사 양반이 그 질병 이거 설명하는 사례. 이 두 개의 사례를 지금 한 방에 지칭한 거여서 this case가 요 자리에 얘가 있어야만 나올 수 있는 표현이 됩니다. 이거 약간 우리 순서 때 푸는 것처럼 되게 얄팍한 그런 단서를 가지고 풀어냈던 내용이죠. 근데 이렇게 하면 풀려요. 그래서 3번입니다. 자, 19번, 20번까지만 볼 건데 보자. 20번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19번부터 한번 해보자. 19번이 조금 더 중요해 보여요. 우리한테는. 얘도 방금 18번처럼 진짜 어이없게 이상한 단서 하나로 풀린다? 미리 보여주면 이거예요. This multitude. 이러한 다양성. 위에 다양성이 없거든. 그래서 답 2번이야, 이건. 자, language and the word animal deceives us. 자, 언어와 동물이란 단어는 우리를 속인다. 동물이란 단어는요, categorize, 분류한다. all non-human animals. 모든 인간이 아닌 동물을 분류한다. 그 다음에 distances human. 인간을 멀리 떨어지게 한다. 다른 동물로부터. 이거 되게 당연한 말이다. 동물이란 단어가 가진 의미가 뭐야? 인간이 아닌 식물이 아닌 동물 이런 얘기잖아. 그러니까 동물이란 단어는 동물과 인간이라고 두 개를 양분해버린 이런 기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치? 자, seeing all other animals as one group in contrast to human. 자, 인간에 대비해서 모든 동물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보는 것은 동명사 주어네. 하나의 그룹으로 보는 것은 강화한다. 인간 우선주의를. 그리고 이게 어떠한 정당화에 기여하냐면 다른 동물들이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다는 그 사상의 정당화에 근거가 된다. 당연히 얘기했죠. 모든 동물은 인간과 나머지 동물로 구분된대. 인간이 이거라는 거잖아, 그러면. 그치? 그러니까 나머지들을 우리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게 문제가 안 된다. 라는 사상이 여기서 나온다. 이러한 다양성을 설명하기 위해 이러한 다양성 없죠? 2번이 답입니다. 주어진 문장이 있어. 얘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칼같이 선 하나 그어가지고 인간과 인간 아닌 동물 이렇게 접근할 게 아니고 인간과 포유류 또는 무슨 류 이런 식으로 다양한 접근법이 있다는 걸 얘기해주고 있어요. 주어진 문장에서. 그래서 여기 이러한 다양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anymood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제한되었다. 근데 대체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고. 난 개인적으로 별로 동의를 안 하기 때문에 여기에 인간이 최고지 동물이 뭔데 감히 설쳐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알 바는 아니다 라는 입장입니다. 자, 20번으로 가봅시다. 20번은 어려워요. 얘는 진짜 어렵다. 이거는 오늘 여태까지 푼 문제가 크게 두 부류로 나눠졌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한테 잘 안 보여서 그렇지 사실 보고 나면 그냥 한 방에 납득이 되는 명확한 단절의 근거가 있는 것들. 예컨대 요거 multitude라든지 아까 여기서 봤던 these cases 이런 거 있지. 이런 문제들이 있었고 또 앞부분에 특히 어떤 문제들이 있었죠? 끝까지 읽어봤는데 전혀 단절의 근거가 안 보인 상태에서 주어진 문장을 이거 읽는 순간 문제가 풀려버리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다 어려운 문제들은 아니었던 거야. 그거는 명확한 단절의 근거가 이건 어려운 이거 당신이 그 단서를 안 봤으니까 어려운 거고요. 다 읽고 나서 얘를 읽고 나서 바로 풀렸으면
애초에 그렇게 풀리게 설계가 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어려운 문제들이 아니었어. 20번 좀 어렵다? 예를 한번 좀 접근을 해보자. 자, 바벨로니안 천문학자들은 어떤 그 디테일한 기록을 만들어냈어요. 천상계의 움직임에 대해서. Using the resulting tables to shave out the irregularities and with them 어쩌고저쩌고. 이거 분사구문이니까 빼버리고. 자, this was the seed of what we now call the scientific method. 자, 이것이 우리가 지금 과학적 연구 방법이라고 부르는 것의 근간이었다라고 얘기하죠. 이 detailed record가 사실은 과학적 연구 방법의 전신이다. 자, 이건 어떤 표현이냐면 that accurate observation of the world. 정확한 세상에 대한 정확한 관찰이 could be used, 사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To forecast its future.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만큼은 지금 뭘 강조해? 정확한 관찰이죠. 이 표현이 두 번 나와. Accurate observation 있죠? Detailed record 있지? 둘 다 정확하게 기록했다는 거잖아. The importance of measurement. 자, 측정의 중요성은 did not develop smoothly. 매끄럽게 발전하지 않았다. 정확한 관찰이 중요했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뭔가 우여곡절을 겪었나 봐. 그렇죠? The suspicion. 그러한 의심은 그러한 의심 뭘까? 그런 의심이 없으니까 안 보이겠죠. 근데 이게 풀 때 안 보여. 이게 단절의 근거로 잘 안 보여요. 방금 봤던 multitude는 이 단어만 알고 있으면 무조건 끊어지는 거 보이거든. 얘는 제대로 해석만 했으면 무조건 예시 하나만 있었던 게 보여요. 근데 이거는 마치 약간 어떤 문제처럼 안 보이냐면 우리가 아까 초반에 풀었던 그 8번 있죠. 8번. sharp separation 다음에 this idea라고 얘기했던 게 이게 단절로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다고 했잖아. 약간 그런 느낌으로 제가 단절을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게 또 정확히 무조건 100% 끊어지냐면 할 수도 아닐 수도 있거든. 어떻게든 위에 거 이렇게 대충 김밥바를 대충 싸 말아가지고 연결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지 사실은. 근데 어쨌든 그럴 수도 있어요. 머릿속에서. 자, 이러한 의심은 뭐 때문이었냐면 the influence of ancient Greek. 자, 옛날 그리스 틀딱 때문이었다. In the era of scholasticism. 저게 학술주의라는 뜻이고요. 이제 이거 읽기 시작하면 이제 좆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 읽기 시작하면 미궁으로 빠집니다. 이제 간단하게 요약만 해드리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들은 material world was one of unceasing change. 자,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변화하고 불안정하다고 얘기를 했대. 멈추지 않고 불안정하기 때문에 관찰의 실익이 떨어진다고 얘기를 했던 거죠. 관찰해봤자 아니 저 관찰 끝나면 어차피 바뀌어 있을 때는 그 관찰해서 뭐해?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야. 어떤 물리적 현상에 의존해서 세상을 설명하는 거는 부당하다. 그럴 필요가 없다. 어차피 바뀔 건데. 네가 그거 관찰해가지고 책 내잖아? 그 책 나올 때쯤 벌써 바뀌어 있을 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관찰의 중요성을 배척한 거예요. 소재가 골 때리지 아주. They emphasize, 그들은 뭐라고 강조했냐면 that reality was best understood by reference to immaterial qualities. 이런 비물질적인 이러한 특성으로 이해된다고 했어요. 이게 이제 플라토닉 폼 또는 아리스토텔리안 논리 이런 뜻인데 요즘 나 얘기했잖아. 미궁으로 빠진다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잖아 우리가. 괜찮아요. It would take the revelation of the scientific revolution to fully displace these instincts. 자, 이러한 본능을 displace, 완전히 없애버리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어요? 과학혁신이 필요했어. 그래서 with observations of the night sky once again proving decisive. 이 밤하늘을 관찰하는 것이 다시 한번 결정적인 지위를 가지게 됐다. 다시 한번 관찰의 중요성이 중요해졌다. 관찰이 중요해졌다. 다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푸는 방법 두 가지인데요. 일단 노란색, 핑크색, 노란색으로 전개된 거 보니까 일단 핑크색 부분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 얘는. 이거 보고 4번에 넣기에는 이 양반들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요걸 요렇게 붙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 모든 건 여기서 우리가 요걸 단절로 못 잡았다는데 지금 전제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위에 문장 보면요, 실제로 중세 유럽에서 calculating by hand and eye, 우리 손과 눈으로 계산하는 거는 어떠한 천박한 지식이라고 보여졌대. 얘는 그리고 inferior to that of abstract thought, 추상적 생각보다 열등하다고 평가받았대요. 그러니까 저걸 읽어보니까 얘는 무조건 이 핑크색 어디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건 확실해. 그치? 그럼 들어갈 수 있는 게 3, 4, 5번 중에 하나겠죠. 근데 5번은, 그리고 4번에 이제 여기서 이 사람들 얘기 나오다 얘네에 대한 부가 설명을 해주는 거니까 얘는 들어갈 가능성이 희박해. 이건 두 문장이 그냥 붙어버렸단 말이야. 그리고 여기는 그들은 이런 잘못된 주장을 했다. 이러한 본능이 뭐예요? 이 사람들의 이게 이렇게 또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얘도 가능성이 희박하다 해서 3번을 고르는 게 이제 현실적으로 푸는 법이고, 조금 이제 좀 멋있게 풀겠다 하면 the suspicion, 의심 얘기 없다. 의심 얘기 여기 있었다. 이렇게 해서 푸는 게 좀 멋있게 푸는 방법이 되겠죠. 근데 현실적으로 푼다고 해도 요 핑크색 블록에 들어간다는 걸 먼저 잡아내고 요 4번, 5번 연결되고 3번, 4번 연결되는데 2번, 3번은 그런 연결고리가 없으니까 여기다 한번 넣어볼까? 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사실 주어진 문장에 연결사가 있어요. indeed라고. 저 indeed는 재진술 연결사거든. 얘가 여기서 얘기한 잘 발달하지 못했어. 매끄럽지 못했어. 다시 말하면 천박하게 여겨졌어. 요렇게 두 개가 같은 말이다. 요걸 이용해서 풀 수도 있었는데 요걸 잡기는 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모로 접근하기도 좀 어려웠고 소재 자체는 뭐 말할 것도 없이 굉장히 어려웠던 그런 글이기 때문에 오늘 풀었던 문제 중에는 내가 생각하기엔 8번이 제일 어려웠고요. 다음 시간에 8번이래. 20번이 제일 어려웠던 것 같고 다음 시간에 21번부터 우리 31번까지 싹 풀 건데 이걸 아마 다 풀진 못할 겁니다. 어려운 문제들이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풀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토요일에 수업이 없어요. 너무 유감스럽게도 토요일에 휴일이기 때문에 다들 독립운동들 하러 가시고 또는 반대편에 서는 사람도 있으면 뭐 그거 알아서 하시고 그거는 하여튼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주 화요일에 이 문제들 가지고 보자고. 건욱 씨, 그거 혹시 영상 좀 꺼줄 수 있나?